도대체 왜 이상한 여자만 끌리는 걸까요? 연애가 시작될 땐 늘 설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로 변한 적 있으셨죠? 처음엔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나중엔 내 감정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마저 무너뜨리는 경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25년간 중장년 이성관계 상담을 해온 정미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연애 후에 유발 여자의 7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자극적이지만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유형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핵심만 모았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 남겨주시고 이야기 좋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잠자리를 무기로 쓰는 여자. 중년이 된 지금 연애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은 단순히 마음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도구로 잠자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모 씨는 얼마 전 사귀던 여성과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애교도 많았지만 다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컨트롤하려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은 그런 기분 아니다며 잠자리를 거절하는 시기였죠. 결국 박 씨는 자신이 늘 벌을 받는 입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감정적으로 점점 지쳐갔다고 털어놨습니다. 잠자리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감정과 신뢰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벌이나 보상처럼 다루는 순간 그 관계는 대등하지 않은 게임이 됩니다. 특히 중년의 연애는 감정 소모가 청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훨씬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더 위험한 건 초반에는 이런 행위가 조금의 거리두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남성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며 상대를 더 배려하려 들기도 하죠. 하지만 반복되면 결국 한 사람만 소모되는 관계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잠자리를 감정 싸움의 카드처럼 꺼내는 행동은 단지 욕망의 문제를 넘어서 상대에 대한 존중 부족을 드러냅니다. 나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는 무시되어도 된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남성 입장에선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자신이 항상 기다리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관계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섬세하게 살피는 과정을 통해 깊어져야 합니다.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촉의 단절을 선택하는 방식은 결국 그 관계의 생명줄을 서서히 끊어놓는 셈이죠. 연애는 심리적 연결을 깊게 할수록 더 뜨거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조종하기 위해 접촉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순간 그 열정은 언제든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 같은 여자.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피곤한 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감정과 매일 싸워야 하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웃으며 손을 잡다가도 내일은 이유 없이 차가워지는 사람. 그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최 씨는 얼마 전 짧고 강렬했던 연애를 끝냈습니다. 상대 여성은 다정하고 활기찼지만 기분이 조금만 나빠지면 연락이 끊기거나 짜증 섞인 말투로 대화를 이어갔죠. 하루는 데이트 중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분위기를 망치고 다음 날엔 미안하다며 갑자기 애교를 부리곤 했습니다. 최 씨는 마치 심리 놀이기구에 올라탄 듯 매번 감정에 휘둘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분에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복을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모두 쏟아붓는 태도입니다. 특히 중장년의 연애는 서로를 이해하고 기대는 안정감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감정 기복이 잦은 사람과의 관계는 그 기본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화가 나니까 그냥 무시해도 돼. 기분이 좋으니 갑자기 애정 표현을 해야지. 이런 식의 반응은 상대방의 감정을 도구처럼 다루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사랑은 불안으로, 기대는 긴장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관계는 초반에는 자극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감정은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에 끌려다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관계가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죠. 중년 이후의 연애는 새로운 설렘보다 마음의 평화를 먼저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의 관계는 늘 긴장을 강요합니다. 오늘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무슨 말이 도화선이 될지 매번 조심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연애는 편안함과 이해에서 피어나는 꽃이어야지 불안과 긴장으로 얼룩져선 안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예측 가능한 감정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자극보다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3. 무조건 나한테 집중해라는 여자.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지나치게 커지면 상대를 조이는 집착이 됩니다. 특히 중년의 연애에서 나만 바라바라는 요구는 오히려 관계를 소모시키는 독이 되곤 하죠. 대전에 사는 60세 이 씨는 몇 달 전 온라인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애정 표현이 많고 자주 연락 오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 몇 번씩 지금 뭐 해? 왜 전화 안 받아? 라는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죠.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더 중요하지 않아? 라며 서운해하고 주말에 가족 행사라도 생기면 불만이 폭발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사랑받는 기분이었는데 나중엔 감시당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중년의 연애는 이미 삶의 뿌리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는 관계입니다. 각자의 일상과 책임, 관계들이 이미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게만 모든 집중을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만 바라봐야 한다는 태도는 상대의 삶 전체를 침범하려는 욕심으로 변질됩니다. 문제는 이런 요구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거절하기도 어렵고 처음엔 오히려 그 정성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곧 부담으로 바뀌고 결국 지치게 되죠. 사랑은 강요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상대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중년의 연애는 더 이상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관계여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욕망을 이성에게 투사하면 그 사랑은 결국 외로움만 남깁니다. 여러분의 연애는 지금 편안하신가요? 4. SNS의 연애를 생중계하는 여자. 요즘은 누구나 손안에 하나쯤 SNS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을 기록하고 추억을 나누는 공간이지만 연애마저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58세 김 씨는 한 연인과의 짧은 연애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엔 서로 사진도 찍고 좋은 데 가면 인증샷도 남기며 즐거웠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그녀는 오늘 어디 갔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선물은 뭐였는지를 매번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친구들이 와 부럽다, 오빠 멋지다는 반응이 쏟아졌죠. 문제는 그 피드백이 그녀의 감정을 좌우하기 시작하면서 생겼습니다. 왜 오늘은 사진 안 찍어? 왜 글 안 올려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는 말이 점점 많아졌고 김 씨는 자연스러운 데이트마저 긴장 속에서 하게 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연애는 둘만의 세계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속도에 맞춰 천천히 쌓아가는 관계인데 이걸 수백 명에게 전시하듯 공개하면 그 순간부터 감정은 보여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상대의 기분이나 사생활은 뒷전이 되고 좋아요, 수와 댓글 반응이 감정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죠. 중년의 연애에서 이런 방식은 더욱 피로감을 줍니다. SNS를 즐기지 않거나 사적인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겐 마치 무대 위에 끌려나간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은 둘이 만들어가는 공간인데 그 무대 위에 관객이 늘어나면 솔직한 감정 표현조차 조심스러워지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SNS 때문에 갈등을 겪으신 적 있나요? 사랑은 자랑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의 사랑은 보여지는 것보다 지켜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연애의 중심을 내 피드에 두는 순간 진짜 감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사랑이란 카메라가 꺼진 순간에도 따뜻한 눈빛이 오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5. 지나치게 남자 경제력에 집착하는 여자. 사랑을 시작할 때 누구나 안정감을 원합니다.
특히 중년의 연애에선 상대의 삶의 기반이 어떤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검증이 아니라 집착이 되는 순간 관계는 거래처럼 변해버립니다. 경기도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59세 이모 씨는 몇 달 전 소개로 만난 여성과 몇 차례 데이트를 했습니다. 외모도 성격도 괜찮았지만 대화 주제가 늘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차는 뭐 타세요? 노후 준비는 잘 되셨어요? 라고 묻더니 만남이 이어질수록 집은 자가인가요? 월 소득은 어느 정도세요? 혹시 보험 몇 개 드셨어요? 라는 질문이 이어졌죠. 이 씨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수첩에 자기 자산 내역을 정리하던 자신을 발견하고는 연애를 접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심사였어요. 물론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서로의 재정 상황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기준의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경제력만을 중심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태도는 상대를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닌 조건의 집합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여성일수록 초반엔 정이 많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챙겨줄게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라며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쪽은 뭘 해주실 건가요? 라는 식의 계산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계산기 같은 사랑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 들수록 현실적인 조건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경제력에만 집착하는 사람과의 연애는 결국 사랑의 감정보단 계약의 조건만 남기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삶을 함께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통장의 잔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잔고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전부인 사람과의 사랑은 결국 감정도 돈처럼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6. 자기 부모 말만 따르는 여자. 사랑은 둘이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제3자의 그림자가 관계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특히 연애와 결혼 사이에서 부모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큰 여성을 만났을 땐 사랑도 숨이 막히게 되죠. 서울에 사는 56세 정 씨는 얼마 전 만난 여성과 좋은 감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데이트 장소도 만나는 요일도 여행 일정도 항상 바뀌는데 그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날 가지 말래요. 아빠가 요즘은 그런 곳 피하래요. 부모님이 아직은 우리가 너무 자주 보는 거 싫대요.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그녀랑 연애하는 건지 그 집 부모님 허락을 받으러 다니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중년 이후의 연애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독립된 성인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의 생각을 기준점처럼 두고 연애를 끌어가는 사람은 결국 독립하지 못한 채 관계를 흔듭니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여성들이 겉으론 효녀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부모님께 잘하고 자주 챙기고 의견을 물어보는 모습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연애의 방향도 부모가 정하고 갈등의 해결도 부모의 입을 통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관계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실 것 같나요? 어른이 된다는 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도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애는 감정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그 흐름은 둘 사이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3자의 허락이 매번 끼어들면 감정은 그 틈에 눌려버리고 말죠. 물론 부모님의 조언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 연애와 삶의 결정을 대신하게 놔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허락받는 인생일 뿐입니다. 사랑은 둘만의 공간에서 자라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와 통제를 연애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그 관계는 사랑보다 의무에 가까워지게 되죠. 7. 만날 때마다 남 얘기만 하는 여자. 연애를 하면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따뜻한 연결을 느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남 얘기, 주변 얘기, 지인 뒷담화로 가득 찬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 상대는 연애가 아니라 수다 타임의 청취자가 되어버립니다. 인천에 사는 61세 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 여자의 친구, 전 남자친구, 직장 동료 이야기만 들어야 했어요.
가끔은 내가 남친이 아니라 무슨 상담가 같더라고요. 한두 번의 가벼운 수다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대화의 중심이 항상 제3자라면 그건 관계의 소통이 아니라 피로감이 됩니다. 연애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깊이 나누는 시간이어야 하는데 남 얘기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은 결국 감정의 교류 대신 외부 자극만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의 연애에서는 깊이 있는 대화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시간만큼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시간을 남의 이야기로 흘려보내면 결국 우리라는 연결고리는 약해지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유형의 여성들이 타인을 비판하는데 능숙하다는 점입니다. 누구의 성격이 별로다, 누가 돈을 어떻게 쓴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은근히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대화가 결국 나중엔 나도 저렇게 평가받지 않을까? 라는 불안을 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어요? 연애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둘의 감정과 생각이 더 우선되어야 하죠. 누군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과 상대의 감정을 마주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은 우리에 집중해야 잘합니다. 매번 남 얘기만 나누는 대화는 감정의 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쌓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방향입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자극적이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단순한 설렘 그 이상입니다. 이미 인생의 반을 지나온 우리는 조건과 감정,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더 정교한 사랑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때로는 사소한 행동 하나,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무게를 좌우하게 됩니다. 잠자리를 무기로 삼거나 감정을 조종하듯 흔들거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거나 이 모든 모습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랑을 자기 방식대로만 해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 너무 오래 머물면 결국 상처만 남게 되죠. 사랑은 내가 얼마나 받는지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같이 가는지를 느끼는 과정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더 이상 젊은 날의 불장난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5 남겨주시고 이야기 좋았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